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왜 욕을 먹는 거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정교조란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등의 교직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입니다. 교육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죠. 정교조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부는 시 군구별로 지회를 두고 지회 아래에는 학교 단위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교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글에 의하면 정교조는 민족, 민주, 인권화, 교육을 위해 이런 강령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권화 교육에 앞장선다.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단체와 연대한다. 설립 목적과 강령만 살펴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정교조는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조합 중 하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교조의 설립 배경과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때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 3월 15일 교수와 중등학교 교사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던 중 교직원의 이해를 대변할 집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죠. 그래서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여러 중등학교 대표 약 60여 명이 중등교원 노조를 결성합니다. 중등교원 노조를 필두로 국민학교 교원들의 노조도 결성되었죠.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교원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침내 전국교원 노조 연맹이 조직되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렇게 교원 노조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자 당시 허정 과도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노조라고 하면 보통 사기업에서나 있는 것들이죠.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노조라니 국가와 대립각을 세우는 노조인데 정부가 좋아할 리가 없죠. 일단 교원 노조의 합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6월 16일 법무부는 교원 노조의 합법성 문제에 대해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을 틀어 교육공무원은 노동상권을 향유할 수 없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고 해석했죠. 허정은 교육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며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자는 일반 노동자와는 구별되므로 각자가 스스로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교원 노조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는 교육자들의 생활 보장면이 우선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스승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투쟁에 의해서만 그들이 권익을 옹호하려는 방법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죠. 이때 교사는 지금 무개념 학부모와 말도 안 되는 아이들에 의해 고통받는 불쌍한 교사들이 아닙니다. 당시 교사들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 빠따치던 폭력교사에서 약자가 된 선생님들 교권 추락 영상에서 나온 촌지를 받고 빠따치던 교사들이죠. 법적으로도 대우를 받아 노조를 결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정선거 규탄 시위라는 정치적 이유에서 결성된 것이었으니까요.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 장관과 보건사회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교원 노조 해체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병도 문교부 장관은 교원 노조에 가입한 교우들이 탈퇴하지 않으면 파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까지 했죠. 1961년 1월 국무총리 장면은 공무원 및 교사 노동조합 설립 추진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파면 및 해임시켰죠. 군사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직원 노동조합 추진이 공무원 노조 추진과 함께 불법으로 간주됐죠. 그러다 박정희 정권 말 독재에 대한 반발으로 일선 교사들에 의해 민주적인 교육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재를 규탄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졌고 1985년 전두환 정권은 민중교육지 사건을 통해 정부의 비판적인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했죠. 당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민주화 요구가 터져 나오던 때였는데 전두환 정권은 정부 및 사회에 대한 어떤 종류의 비판이든 자경용공 즉 공산주의자 딱지를 붙여 탄압하였습니다. 1985년 5월 20일에 시판된 부정기 간해물 민중교육 또한 탄압 대상 중 하나였죠. 민중교육은 YMCA 중등교육자협회 회원 교사들과 문인 교사들이 논문 저담 사례 시형식을 통해 당시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낸 간행물입니다. 여의도 고교 교장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책 내용이 불온하다며 서울시 교의 학무국장에게 민주교육을 전달하면서 문제가 되었죠. 학무국장은 민중교육의 내용에 대한 분석
김영석의 시교의 안기부 조정관에게 의뢰하였고, 이후 민중교육은 급속히 사건화되어 7월 16일 예정되어 있던 출판 기념회는 종로 경찰서의 원천봉쇄로 무산되고 맙니다. 몇몇 교사가 경찰에 연행되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하지만 교사들의 교육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정교조의 전신인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교직단체 활동이 시작되죠. 정교육은 사학비리 척결운동, 촌지 없애기 운동 등을 전개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창립 1년 만에 전국 평교사의 10%에 달하는 3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였죠. 노태우가 집권했던 1989년 이들은 연세대학교에서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학교는 전투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고 창립식 직후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다쳤죠. 이날 참가하였던 교사들은 전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태우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사노조는 불법이라 천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월 비로소 정교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창립됩니다. 문교부는 교사들에게 정교조 탈퇴를 계속 권유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7월 3일 정교조 조합원의 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해인 1990년 자진 탈퇴를 거부한 1465명의 교사들이 정말로 해직되었죠. 확실히 공무원의 노조 결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다른 민주 국가들이 교사의 노동조합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분이 있었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조합원이 해고된 가운데 정교조는 비합법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정교조는 교육 대개혁 투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투쟁을 전개하였고, 결국 김영삼 정권은 정교조를 합법화하는 대신 조건부 복직 방침을 제시합니다. 10여 년 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온 정교조는 1999년 7월에 들어서서야 합법화되죠. 정교조가 합법화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가 시작되었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가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 번째 이유가 가장 강력했죠. OECD 가입 당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가로막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 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거든요. 당시 김영삼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 장관명의 서한을 OECD에 보냈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불법으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교조는 합법이 된 것이죠. 이렇게 긴 역사를 거쳐 합법화가 된 정교조는 14년 뒤 박근혜 정부가 집권했던 2013년 10월 24일 또다시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정교조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고, 여러 번의 재판 끝에 7년 뒤인 2020년 대법관 전 합의체의 판결에 의해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정교조는 17개 지부와 6만 6천여 명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유지되고 있죠. 주요 사업으로는 창교육이 있습니다. 정교조는 창립 당시부터 민족, 민주, 인권화 교육을 이념으로 하는 일명 창교육을 주장했는데, 이에 따라 각급 학교별 교과별 창교육 실천 활동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주요 사업들로는 학교 혁신 실천, 교육과정 개편 투쟁, 사립학교 민주화, 차등 성과금 폐지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죠. 오히려 독재에 저항했던 멋진 선생님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나 여기서 전부 다루기엔 너무 많으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정교조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치 편향 때문입니다. 교사는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는 정치 편향적 행위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세계일보는 2008년 5월 기사를 통해 정교조 교사가 잠 좀 자자 시험 이제 그만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었고, 6월에는 이명박 아웃이라는 포스터를 학생들에게 배포해 반정부 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009년 6월 18일에는 정교조 소속 교사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 6월 민주항쟁의 수중한 가치를 기리는 시국 선언을 하였는데, 문화일보의 칼럼에는 동기도 내용도 불순한 정치적 요구라 비판했죠. 최근인 지난 6월 14일에는 정교조 서울지부가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정교조의 서명운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였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죠. 또 다른 논란으로는 민주노동당 가입 논란도 있죠. 민주노동당은 종북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된 정당인 통진당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정치 성향이 좀 있는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일까요? 네, 그렇게 욕먹을 일입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고, 교사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향이 옳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뭐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정교조는 가도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만한 사고를 너무 많이 쳤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까지 흘려버리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외환해제가 적용됩니다. 외환해제는 외국과 짝짝꿍해서 국가의 존립과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죠. 2005년 정교조 부산지부는 통일학교라는 강의를 열어 북한의 역사서인 현대 조선 역사를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교육을 하다가 적발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김정일이 한 말이죠. 정교조의 교사가 이 말을 급훈으로 걸어놓았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 정도이고, 이적행위와 종북 성향으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 꽤 많았고 지금도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정교조가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여 생긴 논란도 있죠. 2012년 9월 4일 정교조가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 일반 국민과 학부모 각 500명, 교원 1100명,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장 교감의 86.6%, 학부모의 82.2%, 교사의 79.9%, 일반 국민의 78.2%, 학생의 68.9%가 학생부 기재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죠. 마치 모든 교사들의 의견인 양 정교조가 말한 것인데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정교조 소속 교사가 고등학교 도덕시험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뉘앙스의 시험 문제를 내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시국 선언을 한 2등이 있죠. 다시 말해 정교조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좌편향된 모습을 보여 논란과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는 교사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무리 교사라고 해도 업무 시간 외에는 즉 사적인 영역에서는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수업 시간에도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일부 교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정교조 교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행보마저 문제가 보인다면 정교조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